이 건물의 가치는 땅값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임대료가 있으면 땅값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얼마에 갔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난 자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막동 67-8에 나와 있습니다. 패밀리 빌딩이라고 지금 보이는 건물이 높이가 한 17층 보이고요. 건물은 꽤 오래된 것 같고요. 건물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건물이 690평, 약 700평이고 현재 비가 와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대지권은 한 200평 정도의 추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거는 이막역 전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몇 번 출구냐면 3번 출구. 여기는 주차장 문제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게 됐죠. 1층이 빠졌으니까. 대신 저기 보이는 ES 카페 있죠. 6평.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주차장이에요. 만약에 이거 새로 진다면 이런 구조를 뽑고 싶지는 않고 지하 4, 5층까지라도 뽑아서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전부 다 상가로 개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39억이면 39억을 투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임대료가 우리한테 얼마큼 월세를 받쳐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선 일차적인 현실 문제 아닙니까? 그거부터 따져보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투자에서 상상입니다. 상상을 구체화시켜서 그 숫자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상상을 숫자로 현실화시켜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차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일반 도시랑 똑같아요. 학원, 당구장, 한의원, 교회도 있고요. 1층은 설렁탕, 약국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을 보면 알지만 이 건물은 좀 낡아서 그렇지만 옆에 건물들은 이렇게 봐도 눈으로 봐도 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도로는 지금 4차선, 왕복 4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넓진 않아요. 약간 좁은 편이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찍어줘 볼래요? 7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지하 2층도 나온 거죠? 그렇죠. 다 나온 거죠. 경매지에서 보니까 2층이 공사 중인,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됐나 모르겠네요. 올라가 볼게요. 이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 돼요. 난 우리 일산에 있는 그 건물 엘리베이터가 항상 걱정입니다. 30년이 넘어서 고쳐 쓰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7층이군요. 화장실. 남의 사무실이라 들어가기 좀 그렇습니다. 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전체가 이게 가니까 한 100평 된다는 얘기인가? 7층이니까. 여기 6층이네요. 6층. 구조는 똑같이 생겼죠.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7층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 네, 똑같이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전부 다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 층만 더 내려가 보고요. 사무실이 있고요. 똑같은 구조로 화장실이 돼 있죠. 여기는 아까랑 좀 틀려갖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통으로 쓰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장실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어디 가도 자기 거 되려면 손을 씻거나 아니면 오줌을 누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거가 돼요. 저희 경험담은, 제 경험담이에요, 그냥. 그러면 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이런 건 다 안 갈았어야지. 최선을 다한 건 아닙니다. 이 건물 관리가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할 건 해놨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실내를 봤습니다. 보고 3계층은 다 훑어봤어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을 한번 가보자. 땅값 보고 월세하고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부동산이 있어? 찾아봐야 되겠네. 이 라인은 1층 빼놓고는 2층부터는 조금씩 싸요. 요 같은 경우 여기는 3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데 한 45평 정도 되는 게 160에 나왔어요. 4만 원 주고. 그래서 저기는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저기도 한번 리모델링 해야 돼요. 워낙 저게 오래되고 뭐 안 하다 보니까 하면 저기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3층이 4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뒤에는 60평인데 120에 나왔어요. 그 뒤에는 이게 네로벤이니까 그렇고 저기는 뭐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땅값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장 여기 2층 꼴은 있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약점이 1층이 상가가 없다는 거, 커피숍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맞아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이 정도면 저는 꽤 괜찮다,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1층은 한 10만 원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작긴 하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5, 6만 원 정도 받으면 될까요? 2층, 3층, 4층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임장을 좀 많이 못 다닙니다. 이막동 찍는 날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비 맞으면서 죽었지 좀. 그런데 이막동 내리 입찰인데 중요한 게 뭐야? 1등 하는 거잖아. 근데 부동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천 정도 땅값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근래 팔아본 게 없어. 그냥 자기들 그 사람들도 짐작이야. 몇 년 전에 판 걸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 알지만 땅이 좀 작죠. 200평 정도. 내가 생각하는 땅가격은 약 2,500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일반 매매에도 잘 안 나오는 땅이거든. 상가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2,500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2,500이 그 생각의 차이고 그거보다도 저걸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 내가 보기에는 잠깐 보여줄래요? 보면 그 지적도 학교들이 많잖아요. 고등학교랑 중학생이 많은 쪽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스터디 카페라고 요새 옛날 말로 독서실이잖아. 네. 그것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 그래서 6, 7층 정도를 털어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잖아. 200평 정도를 스터디 클럽을 만들려고 그러거든. 직원이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3천 정도 수입이 나와. 관리비가 한 500 들어가지. 거의 무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필요가 없어. 알바생만 있으면 한 200 정도 들어가겠지. 알바생은. 3천에서 3,500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투자되는 돈은 5억 이상 투자가 돼요. 리모델링 딱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한 6군데 업체를 만나봤는데 그러면 그 층에서 나오는 돈이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돈만큼 수입이 있는 거예요. 7층을 거기 만들려고 해요. 그런 수익 구조를 생각하고 입찰을 해야만 이건 1등을 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 학교가 많지만 거리가 꽤 있는데 모여들 수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내가 스터디 카페를 하게 되면 내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시설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다시 한번 시켜가지고 차라리 공용 사무실 요새 있잖아요. 그걸 할 것이냐, 학교 측을 돌릴 것이냐는 더 짚어봐야 되겠지. 투자하기 전에. 근데 현재로 볼 때 학교가 2군데나 있다는 건 괜찮다. 그 다음에 계산동 쪽 가면 대학이 또 있어요. 그쪽도 좀 흡수 한 정거장 차이지만 흡수를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짚어볼 겁니다. 좋은 쪽으로 해야지. 이게 돈이 설치비가 스터디 카페는 한 300 들어가요. 평당.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텔은 한 200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를 볼 때는 공유 오피스텔이 좀 적게 들어가요. 이 건물의 가치는 땅값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있으면 땅값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임대료가 5천이면 땅값은 한 3천 이상 가는 거야. 그거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주는 게 땅값을 변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목적이 뭐야? 월세를 많이 올려놔야만 이 땅값이 올라간다. 최하 3천 이상 될 때는 할 거니까 기간을 2년 정도밖에 안 봐요. 그렇게 1년만 잘 운영되면 뭐 땅값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거 올라가고 할 계획이에요. 1층이 지하철 입구에 나와가지고 바로 있잖아요. 거기를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건물 뒤편은 막혀 있거든요. 그 뒤편을 뚫고 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앞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상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게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1층 주차장을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애초에 조건부를 했을 거 아니야. 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줄인다는 건 안 되겠죠? 보나마나 물어보나마나 시간 낭비. 그리고 1층에 원래 우리은행이 있었더라고요. 1층에 원래 그 카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은행을 잡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은행은 전부 다 전세를 하거든요. 난 전세를 원치 않거든요. 월세를 원해요. 월세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더 좋고. 전세는 또 요새 한번 법이 바뀌어갖고 한 번 주면은 막 엄청 어려워요. 월세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은행은 절대 월세를 안 하잖아요. 몇십억씩 주고 전세는 해도 월세는 안 하죠. 뭐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땅에 좋은 효과가 있나요? 아니 옛날에는 금융기관을 좋아했지. 보증금도 많이 주고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있죠.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은 의원 시설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나도 병원이 좋아요. 앞으로 저 1, 2, 3, 5층까지는 전부 다 그 의료시설로 해볼 거는 마음이 있어요. 의료시설이 제일 아무래도 돈도 많이 벌잖아요. 의료시설. 그러니까 월세 받기도 좀 편하고 전철에 앞에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원할 겁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복잡하니까 지금 다 엉터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의료시설이에요. 5층까지는 의료시설, 6, 7층은 아까 말한 스타일 카페 이렇게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거 하고 1층은 딱 약국 하면은 의원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2층은 그것 너무 작잖아요. 약국이. 그래도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거기 너무 작아서 없어요. 창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주고 창고처럼 쓰라고 하면은 근데 재영 씨는 거의 불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아쉬운 대로 약국을 해야 되겠죠. 그 메디컬 센터를 하면은 그 1층 약국은 엄청 잘 되죠. 근데 옆에 하나 있던데 약국이. 아 바로 그런데 옆에. 옆 건물이지. 근데 기왕이면 우리 건물에서 사겠지. 아, 네. 내가 만약에 얼마에 갔든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난 자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